1773년 12월 인디언으로 변장한 백인 수십 명이 보스턴항에 정박해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에 올라가 사상자 300여 개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보스턴 차 사건, 영어로 보스턴 티파티입니다.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미국이 건국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아메리카에 콜럼버스의 발견 이후 유럽인들이 건너오게 되었죠. 그중 영국인들은 17세기경부터 북아메리카에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다를 건너왔을까요? 영국에서 살기 힘들어서였겠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과 종교적 자유를 꿈꾸며 북아메리카로 건너왔답니다. 1607년 맨 처음으로 정착한 곳은 버지니아였고 당시 국왕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타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영국인들이 보스턴 외곽에 플리머스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이들은 대부분 칼뱅의 교리를 따르는 청교도인데 영국의 종교 탄압을 피해서 온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이들을 미국인들은 진정한 조상이라 여기며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가며 정착하게 된 이들은 다음 해에 첫 수확을 감사하며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이것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더 많은 영국인들이 오게 되면서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에는 13개의 식민지가 생기게 되었어요. 영국은 북아메리카에 세워진 이 식민지를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영국에서 총독을 파견하긴 했지만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민지 주민은 식민지 의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법을 만들고 지키는 등 자유와 자치를 누렸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이 식민지를 간섭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정부는 왜 식민지 정책을 바꾼 것일까요? 네, 전쟁 때문이에요. 영국은 유럽, 북아메리카 등 여러 곳에서 프랑스와 식민지 경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7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모든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긴 했지만 전쟁을 치르느라 영국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나빠졌어요. 바로 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영국 정부가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새로운 세금을 거두려고 한 거예요. 영국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세금을 부과했을까요? 설탕법, 인지세법, 타운센드법 등 연이어서 발표했어요. 설탕법은 설탕, 포도주, 커피 등에 관세를 부과한 법이고 인지세법은 각종 인쇄물에 인지를 사서 붙이도록 한 법이며 타운센드법은 영국 재무장관의 이름을 딴 법인데 종이, 차 등 필수품에 관세를 부과한 법이에요. 그 세금 중에서 식민지 주민들이 가장 반발한 것은 인지세법이었어요. 이런 법에 식민지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동안 자유와 자치를 누리고 있던 식민지 주민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며 반발했어요. 식민지인들은 세금을 결정하는 영국 의회에 식민지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며 인지세법에 저항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놀란 영국 정부는 차에 대한 세금만 제외하고 일단 모두 폐지했지만 영국 정부와 식민지 주민 사이의 갈등은 커져가고 있었어요.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북아메리카에 정착했던 식민지인들은 하루 평균 6잔 이상 홍차를 마실 정도로 차를 즐겼습니다. 차를 수입하고 판매하던 식민지 상인들은 큰 이익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재정 악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동인도 회사에만 차 판매 독점권을 인정해주고 차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식민지의 차 수입 상인들은 손해를 보게 되어 크게 반발하였고 식민지인들은 그동안 누렸던 자치권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여 크게 분노했죠. 특히 보스턴이 가장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처음에 본 그림이죠. 식민지 주민들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동인도 회사의 배를 습격해서 차 상자를 모두 바다에 버리는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식민지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에 영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영국은 이 사건을 폭동으로 간주해서 강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군대를 보내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고 매사추세츠 자치정부를 강제로 해산하는 등 식민지를 강하게 통제하죠. 이후 식민지인들은 저항의 의미로 차 안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차 대신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고 해요. 커피의 역사는 미국 독립과 관련이 있네요. 흩어졌던 식민지인들을 일치 단결하게 만들었기에 이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 혁명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식민지인들은 자유가 박탈당할 위기에 직면하자 대표 56명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1차 대륙회의를 가졌어요. 이 대륙회의에서 식민지 대표들은 영국의 횡포를 참을 수 없다며 영국 의회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무역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결국 영국이 군대를 파견하자 대륙회의는 식민지 민병대를 조직했어요.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가 처음 맞붙은 전투가 렉싱턴 콩코드 전투예요. 이렇게 해서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13개 모든 주에서 독립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식민지인들은 독립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었고 영국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은 정도였대요. 그냥 영국의 보호하에 있자고 주장하는 주들도 있었어요. 독립선언을 주저하고 있던 식민지인들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작은 책이었어요. 토머스 페인은 미국의 독립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상식이라고 말하며 군주나 귀족에 의한 정치를 버리고 공화정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전체 식민지인들이 독립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이제 제대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겠죠? 13개 주의 식민지 대표들은 대륙군을 창설하고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1776년 7월 4일 마침내 미국은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한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한 이 날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선언문에 담긴 중요한 내용을 분석해 볼까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천부 인권을 말하는 것이고,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주권 재민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저항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식민지인들은 인간의 평등권, 천부인권, 저항권과 같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고자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혁명은 단순한 독립혁명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실현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777년 이들은 국기에서 영국 국기를 지우고 13개 주를 상징하는 13개의 별을 넣었답니다. 전쟁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전투 경험이 적고 무기도 열악한 독립군이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의 활약과 독립군의 끈질긴 저항이 있었고, 영국과 대립관계에 있던 프랑스 에스파냐가 독립군을 지원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요크타운 전투에서의 승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13개 식민지는 파리 조약에서 정식으로 독립을 인정받았습니다. 파리 조약 당시 영국 대표들은 포즈 취하는 것을 거부해서 그림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대요. 독립이 끝은 아니었어요. 독립 이후에는 13개의 주들을 통제할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에서 경쟁해야 했고, 게다가 아메리카에는 여전히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13개 주의 대표는 합의 끝에 각 주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연방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삼권 분립의 바탕을 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혁명은 전제 정치에 시달리던 유럽의 자극제가 되어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였답니다.